하이도 태생의 청년 실업가 김대중이 정치 일선에 발을 내디딘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 출범 직후였다. 탁월한 시대진단과 감동적 정치연설로 71년에 47살의 나이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 에는 많은 원로 선배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라에 장래를 맡긴 일꾼으로 길리겠다는 그 훌륭한 당의 선배와 동기들의 연일 민의를 짓밟은 쿠데타 정권의 부도덕성과 영구집권 음모를 대중 앞에서 지적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짝을 안 잡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공산당 관적이 아니라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잡으러 뛰어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군합발에 짓눌려 있던 민심은 동요했다. 총통제를 내걸려가지고 영구집권을 한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내가 벌리는 이 방장 사업이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 한 번만 더 나가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내세웠고 투표 결과 조작을 통해 근소한 표차로 집권에 성공. 경제 논리로 무장한 개발 독재 세력에 맞선 대가는 혹독했다. 정적을 제거하려는 박정희 정권은 백주 대낮에도 살해 시도를 감행했다. 반대 세력을 죽이고라도 집권하겠다는 엄청난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시기였다. 는 유신헌법을 공표한다. 이념에 덫을 걸면 정치적 반대자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확정 공포됐습니다. 또한 체육관 선거로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한 법안이었다. 정권에 대한 반대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다. 외신에서는 김대중을 반독재 투사로 묘사했다. 박정희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김대중의 영향력을 지우려 했다. 7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묵었던 김대중이 의문의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른쪽 발목, 왼쪽 발목에 각기 한 30-40kg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에다 던지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근데 일체 말하면 작업하면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일체 말 안 해요. 짐작한데 한 4명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는 좀 정신이 아주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한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물에 들어가서 몇 분이면 죽으면 그만이죠. 중은 동해의 한 어선에 태워져 암살 직전에 구출된다. 미국이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We're very active. 주한미대사 합의부는 박정희에게 암살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은 김대중이 받았던 정치적 탄압의 수위를 정확히 보여준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없는 시대.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과격분자가 되지도 않았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치 저를 그래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과격해져서는 안 된다.
과격해지기 직전에 물러나야 한다. 가장 평화적이고 상식적인 운동을 희망했건만 정권의 보복은 가혹했다. 김대중, 문익환, 한세웅 등이 주동이 되어 윤보선, 정의령, 한석헌 등의 동조를 받아 춘계를 기하여 민중 선동에 의한 국가 변란을 획책하였던 것이다. 그의 정치적 복권은 박정희가 죽고 나서야 가능했다. 오랜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들이 봄물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해 봄은 너무 짧았다. 1980년 봄 신군부 사람들은 저를 체포해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는 역사를 낙관했다. 그의 일평생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호했던 것은 정치적 박해로 인한 동질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힘겨운 시기에도 그는 대중경제론과 3단계 통일론을 펴낸다. 저항이 아닌 대안을 준비한 것이다.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오랜 시련을 딛고 97년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새로운 남북관계가 반드시 열려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면서 북한에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관광하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놀라운 것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과 신념이다. 정치 권력 가지고 나쁘게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뺏고 그들이 조작했던 명예를 전부 말하면 실추시켜버리면 그러면 말하자면 그걸로서 처벌은 충분히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지 말한 건 아닙니다. 재판을 해도 꼭 구속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언제부터 했냐면 80년에 제가 사형건도 받아가지고 할 때 최후 진술 때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죽지만 여기 계신 나하고 소위 공범이죠. 같이 고생한 분들 그 가족들 내 말을 잘 명심해달라. 이 80년대 89년까지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돌아온다. 그때는 여러분께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 정당한 배상을 하고 뭐 이런 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이제 해방시키면 됐지. 그렇게 하니까 북쪽 자기 편에서 태풍 같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결국 그것을 주장을 끝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 덕택으로 링컨의 정신 덕택으로 미국이 두 나라로 갈라진 걸 막았어요. 참으로 험난한 시대를 딛고 대통령이 된 김대중. 그는 정치 보복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다.
민족문화의 창날에 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반발장만 앞서야 올바른 정치적 행보라 믿었던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그에게 덧씌워진 좌파, 과격분자라는 이미지를 벗을 기회를 갖는다. IMF 이후에 라면의 소비가 무척 늘어났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라면을 즐겨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라면을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먹었고요. 또 해외 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가서 밤에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내가 직접 끓여 먹기도 하고 했는데 이 내가 라면 먹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집사람이 자꾸 라면 먹으면 살찐다고 그래도 살찌는데 당연히 되냐고 옆에서 하도 야단쳐 쏴서 지금 눈치 보느라고 요새는 라면을 잘 못 먹고. 대통령께서 지금 남태평양의 무인도에 가시게 됐어요. 근데 딱 3가지만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가실 건가요? 그 조금만 색다른 게 아니라 보통 색다른 게 아니고 막 이왕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게 내가 간 것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하고 부정부패하고 이 지역감정하고 이 3가지를 좀 송두리째 가지고 그리 가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정 사실 정치 초년병이었을 때부터 그는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단계적 통일 방안을 주장했었다. 냉전 구조가 이 나라 불행의 원인임을 알았기에 이를 해체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한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감격의 순간은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싸움 대신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그는 열었다.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전히 분단에 기댄 분단 권력들이 있고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 햇볕 정책은 그렇게 오래도록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시대 진단은 정확했다. 사람들은 대립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55년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회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안에 그 댁에서 서울을 방문하겠다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해서 말이 되겠냐, 이런 말도 농담으로 했습니다. 남북 장관 회담이 열리고 민간 교류의 길이 열렸다. 헤어져 있던 혈육이 부둥켜 안는 남북 상봉이 시작됐다. 노벨위원회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준 것은 영광이면서 아픔이었다. 한반도의 냉전 문제가 세계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을 반증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저는 I 98년 proclaim 2월 my sunshine 대통령에 policy 취임한 이후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ou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지난 6월, 그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다. 한평생 지켜온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다. 우리 국민은 독재자가 나왔을 때도 반드시 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